네, 계속해서 뉴스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김관우 개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장희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되면서 일부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 다중이용 시설의 재개 조건을 달았고 카페 매장 이용 수칙도 만들면서 이제 완화를 시킨 건데 이게 한시름 덜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니다. 오히려 희망 고문이 더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죠? 이 헬스장에서 특히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헬스장에서 이제 일정 공간당 한 사람씩 들어가서 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해졌지만 우리가 헬스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운동기구가 사실 러닝머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격렬한 운동이라 땀이나 비말, 타액 등이 더 많이 분비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아하, 네. 결국 헬스장에 가더라도 이 웨이트를 하는 이른바 이 커다란 무게를 드는 그런 기구들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요즘 헬스장은 이 줌바라던가 에어로빅 이런 소규모 운동을 같이 하는 분들도 참 많이 가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한 이 GX 운동도 전부 다 아직까지는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실내 체육시설에게 운영의 자유를 줬다고 하지만 너무 제약이 많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있고요. 카페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더라도 9시 이전에는 일정 부분 카페에서 커피나 음료 등을 섭취할 수 있는데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같은 경우는 카페 이용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약한다는 그러한 권고사항도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권고 제약사항들이 과연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질 것이냐. 이것을 또 감시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이 영업주나 이용하는 소비자와 방역당국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와 별개로 여전히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그리고 홀덤펍 등 문제가 유발되었던 다른 자영업자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 제한 조치, 금지 조치가 여전하기 때문에 유흥시설에 대한 제한 조치는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 이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과연 영업이 제한되는 만큼의 보전을 국가가 얼마나 해줄 것인가 이러한 논쟁도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올 그런 단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이제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너무 어려우니까요. 어떤 보상에 대한 부분을 입법으로서 해결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또 공감대는 사실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손실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입법 과정에서의 최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합 금지, 집합 제한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피해를 보시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피해를 얼마나 이제 산정하라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네. 가장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이 임대료를 어떻게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임대료 지원법, 손영길 의원 같은 경우 이것을 절반은 본인이 내고 거기서 25%는 또 누가 내고 이런 정부가 내주고 이런 것들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건 확실한데 그거 말고도 이 과정 속에서 패점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여기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1년이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피해 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서 지원도 빠지지 않게 촘촘하게 이렇게 해주는 방식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니까 이 재산권 침해 문제 같은 것도 있고 임대료를 나라와 나눠내고 임대인, 임차인이 나눠서 내는 문제에서 재산권 침해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보면은 이 재원 마련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꼼꼼히 이렇게 지원을 할 거면 좀 더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백신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백신이 다 공급된 줄 알았는데 백신이 없다. 이렇게 주별로 이런 불만들도 나오고 있어요.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백신 언제쯤 어떻게 접종될지 궁금한데 정치권에서 이거 관련된 공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인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백신에 관련을 해가지고서 모든 것을 갖다가 질병관리본부장한테 일임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질병관리본부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네, 야당에서는 백신 실책의 어떤 책임을 질병관리청에 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와대와 민주당 특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전 부처의 지휘하라. 이것이 오히려 더 파격적이고 신선한 것 아니겠느냐. 이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백신을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정권 위임 논란에 대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정권 위임하려면요, 진작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저는 정권 위임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니까 진작했어야 된다는 거 맞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백신 확보, 계약이 좀 늦었을 때, 네. 그때 왜 움직이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공무원들이 나중에 책임질까봐 두려워서 예전에 메르스나 신종플루 때 남아도는 어떤 백신 한 거에 대해서 좀 감사받고 이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안 움직였다. 그러니 대통령이든 총리든 면책권을 주고 전권을 줬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려면은 작년 7월, 8월부터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는 좀 이제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시기상조보다 하려면 진작했어야 될 거 타이밍 놓쳤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방법밖에 없다. 얼마 전에 청와대도 공개했잖아요. 대통령이 모더나 CEO인 거야, 파이자 CEO인 거야. 아마 모더나 CEO였던 것 같은데 전화 통화하는 거 공개.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CEO랑 얘기를 하니까 일이 잘 풀렸다. 이런 식의 어떤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청와대에서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보다 네.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청와대 발표대로 하면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 문제가 풀렸다는 거잖아요. 청와대 얘기대로 하면. 그러면 계속 대통령이 챙기는 게 맞다. 왜? 이게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원수도 나서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정보기관까지 나섰다고 하는데 이 백신 확보가 이제 전쟁이거든요. 단순히 실무진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수준이 넘어섰다고 하고 외국에서도 지금 이 물량, 계약은 다 돼도 물량 확보를 가지고 지금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대통령을 직접 챙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게 더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야당이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 의제화하고 있다. 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네. 백신을 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위임한 부분은 이겁니다. 백신 보관, 운송, 접종, 효과 확인. 이 영역은 사실 과학의 영역이에요. 네.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잖아요.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원화를 하고 권한을 다 부여했다 그래도 이 과정 속에서 뭔가가 잘못된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럼 대통령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책임을 떠넘기기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혼선, 논란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이런 논란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신뢰를 갖게 이 백신이 접종되는 것들을 이렇게 일원화로서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과정인데 이거 자체도 이렇게 정치 의제화한다는 거는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더 이렇게 좀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아끼고 정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에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속보하고요. 백신 접종 관련 전권 위임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